안녕하세요. 지혜 한 줄기입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가벼워지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평소엔 연락 한 번 없다가 뭔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는 사람 말입니다. 처음엔 그저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한두 번쯤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반복되면 내가 그냥 편한 사람인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하고 생각이 들 때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신의 예민함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정으로 맺습니다.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관계를 필요로 맺습니다. 목적이 있을 때만 연락하고 목적이 사라지면 관심도 사라집니다. 이 차이는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방식의 구조가 다른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행동이 반복되는지, 왜 나만 자꾸 이용당하는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야 할지 판단하는 기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참기만 할 나이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아무리 오래된 지인이라고 해도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관계를 지혜롭게 정리할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5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오랜 지인이 몇 달 만에 전화를 걸어왔는데 반가운 안부 인사는 잠깐이고 곧바로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 있는데 차를 좀 태워달라는 겁니다. 그분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까지 다녀온 뒤 그 지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또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음 전화는 석 달 뒤 또다시 부탁할 일이 생겼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한테 나는 그냥 편한 운전기사였나 봐. 이 감정은 단순한 섭섭함이 아닙니다. 관계의 본질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는 이유를 물었을 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 연결형으로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구적 거래형으로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두 유형이 연락 패턴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서적 연결형은 특별한 목적 없이도 자주 연락했지만 도구적 거래형은 필요가 생겼을 때만 연락을 취했습니다. 중요한 건 도구적 거래형 사람들은 자신이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원래 그런 겁니다.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고 필요 없을 때는 각자 지내는 게 자연스러운 거래 관계입니다. 하지만 정서적 연결을 기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나한테는 나를 이용할 수단으로만 본 거구나 하는 상처가 남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관계를 주고받는 거래로 봅니다. 그들에게는 함께 있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으면 연락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당신이 서운한 건 당연합니다. 당신은 정을 주었는데 상대는 필요만 채운 겁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서로가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두 번째, 한 60대 여성분은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이 뜸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받았더니 친구의 아들이 취업 준비 중인데 누군가를 소개해 줄 수 있냐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소개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있었지만 그 뒤로 안부 전화는 없었습니다. 다음 연락은 또 다른 부탁이 생겼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구가 아니라 그냥 인맥 목록 중 한 명이었나 봐. 연락의 타이밍은 관계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팀은 연락 패턴과 관계 인식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사람들의 연락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관계일수록 부탁을 했을 때 거절당할 확률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도구적 관계로 인식됐습니다. 연구 참가자들은 이 사람은 나를 친구로 보지 않고 필요한 자원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이런 패턴이 반복될수록 관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엔 도와줄 수 있지만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이용당한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연락의 타이밍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을 땐 조용하고 필요할 때만 친절하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요구하지 않아도 주어진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요구할 때만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안부가 궁금해서 연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해서 연락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예민함이 아닙니다. 그건 관계의 불균형을 감지한 정확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한 60대 남성분이 지인에게 여러 번 도움을 줬습니다. 이사할 때 차를 빌려주고 일손이 필요할 때 가서 도와주고 심지어 급한 돈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은 도움을 받을 때마다 고맙다고는 하지만 평소엔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자주 부탁한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러자 그 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필요하면 또 말해. 그 말 속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도와주는 거 아니야? 라는 태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허탈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저 사람은 미안한 줄도 모르네. 이런 사람들은 왜 미안해하지 않을까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윤리학 연구팀은 호혜성 기대의 비대칭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그 결과 도움을 주는 사람은 관계의 깊이를 기대하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은 기능의 교환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도구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것을 친절의 표현이 아니라 상호 협력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나도 필요하면 도와줄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안할 이유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문제는 실제로는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머릿속으로는 나중에 갚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관계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관계는 은행 계좌 같은 겁니다. 필요할 때 인출하고 나중에 입금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기억의 문제이며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감사할 줄도 모른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당신이 준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기억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거래일 뿐이니까요. 당신이 섭섭한 건 당연합니다. 당신은 마음을 기억하는데 상대는 기능만 기억하니까요. 네 번째,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나만 자꾸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걸까요? 한 60대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평생 착하게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나를 진짜 챙겨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도와준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내가 힘들 때 찾아온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이 질문의 답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 잘해줬기 때문입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관계 패턴의 반복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사람들의 관계 형성 방식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배려심이 많고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도구적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접근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주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누가 쉽게 도와주는지, 누가 거절하지 못하는지 감각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연구에서 더 놀라운 발견은 이런 패턴이 한번 형성되면 반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계속 도와주게 되고 받는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합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은 왜 나만 이런 사람을 만나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만만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따뜻해서입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그러워서입니다. 문제는 그 너그러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량함은 때로 약점이 된다. 선량한 사람은 자신이 이용당하는 줄도 모른다. 당신은 선량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그 선량함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제는 선을 그어도 됩니다. 당신이 냉정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겁니다. 5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더욱 힘들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70대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땐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지쳐요. 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소모되고 싶지 않아요. 이 말 속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은 나이와 관계 선택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60대 이상 고령자들의 관계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관계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양에는 관심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남은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진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고 싶어집니다. 문제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전처럼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런 관계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연구에서 또 하나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 소모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땐 한두 번 이용당해도 회복이 빠르지만 나이가 들면 그 상처가 오래 남습니다. 체력도 마음의 회복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더 힘든 겁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상대는 여전히 당신을 필요할 때만 떠올립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위안은 진실한 우정이다. 진실하지 않은 관계는 위안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짐은 덜어내고 위안만 남겨야 합니다. 당신이 피곤한 건 당연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간을 당신을 위해 쓸 때입니다. 6번째,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냥 끊어버리는 게 맞나요?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한 60대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불편한데 관계를 정리하는 게 더 어려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판단을 도와드리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스 추리히 대학교 관계심리학 연구팀은 관계 유지 가치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사람들에게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3가지 핵심 질문이 가장 유효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사람은 나의 어려움에 관심이 있는가? 만약 당신이 힘들 때 이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걱정해 줄 것 같은가요? 아니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은가요? 두 번째 질문, 이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가? 아니면 한쪽만 주는가?
지난 몇 년을 돌아봤을 때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루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만 계속 주고 있나요? 세 번째 질문, 이 관계가 나에게 위안을 주는가 아니면 소모를 시키는가?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아니면 피곤하고 허탈한가요? 연구진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부정적으로 답한다면 그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심리적 건강에 더 좋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다. 당신이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관계가 더 이상 당신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끝까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한 관계만 남기면 됩니다. 7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70대 남성분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싸우고 싶지는 않아요. 조용히 품위 있게 거리를 두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선을 긋는다고 해서 반드시 감정 싸움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벨기에 겐트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팀은 관계 거리 조절 전략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분류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갈등이 적었던 방법은 점진적 거리두기 전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연락 빈도를 서서히 줄입니다. 바로 연락을 끊으면 상대방이 의아해하고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답장을 늦추고 연락 횟수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두 번째,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같은 부드러운 이유로 거절합니다. 한두 번 거절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부탁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희미해집니다. 네 번째, 만남을 최소화합니다. 만나자는 제안에 시간 맞춰보고 연락할게요라고 답하고 실제로는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몇 번 반복되면 상대방도 더 이상 제안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건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너는 나를 이용만 했어라고 말하면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조용히 거리를 두면 갈등 없이 관계가 정리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소음 없이 떠난다. 당신은 지혜롭게 떠나면 됩니다. 소음 없이 품위 있게 조용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이건 비겁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선택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도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건 당신이 이미 충분히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의 심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도구로 봅니다. 필요할 때 연락하고 필요 없을 때는 조용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관계를 정으로 맺습니다.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비슷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배려하고 도와주고 마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마음도 챙길 때입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계속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신의 시간은 더 소중해집니다. 그 시간을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당신은 충분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따뜻함을 아껴주는 사람에게만 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관계를 정리하는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혜 한 줄기였습니다.